경기도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이 삶이 참 마음에 들어서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왜 도시를 떠나서 경기도 시골로 내려가 살기로 결심했나요? 사실 우리 부부도 한때는 도심 아파트가 너무 편하고 병원, 시장, 문화시설이 코앞에 있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은퇴를 생각할수록 이런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솔직히 말할게요. 도시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피곤했어요. 남편은 퇴직 후에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했고, 저는 친구 모임에 나가도 은근한 비교가 피곤하더라고요. 너네 연금은 얼마나 받아? 너 아들 집 장만은 했냐? 이런 말들이요. 우리 둘 다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눈치 보고 경쟁하듯 살다가 갈 건가? 아니면 진짜 우리다운 삶을 살 건가? 결국 큰맘 먹고 도시를 떠나 경기도의 전원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병원은? 장보러는 어디로 가?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몰려왔죠. 하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선택 정말 잘했다. 첫 번째 사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옆집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경기도 북부 쪽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둘 다 도시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전원 생활을 즐기기로 했대요. 집 앞 텃밭을 가꾸고 간단한 산책길을 만들고 매일 아침 같이 커피를 내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래요. 전에는 얼굴 붉히며 싸우던 부부가 지금은 소꿉장난하듯 살아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부부 얘기예요. 남편은 은퇴하고 갑자기 허탈해졌어요. 평생 회사에서 부장, 이사 소리 들으며 살다가 명함 하나 없어지니 자존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달라졌어요. 마을회관에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도 두고 마을 일도 거들면서 선생님 소리 듣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요?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들꽃 사진 찍고 블로그도 하고 때로는 동네 할머니들이랑 김치도 담가요. 오히려 더 바빠졌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우리가 주인인 삶 같아서요. 세 번째 사례는 우리 이웃 중 한 분이 70 넘어서 귀농하신 분 이야기예요. 도시에서 살던 아파트 팔고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처음엔 이 나이에 뭐하러 고생하냐 소리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래서 더 하고 싶었다더군요. 몸을 움직이고 땅을 만지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요. 병원 다니던 게 거짓말같이 줄었대요. 집에 놀러 가면 텃밭이 예술이에요. 가지, 고추, 토마토가 주렁주렁. 그분은 늙을수록 땅이 약을 준다는 말을 늘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전원 생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겨울엔 눈 많이 오면 불편하고 읍내 장 보러 가는 것도 차 타고 나가야 하죠. 병원도 멀어요. 하지만 도시에서의 피곤함이랑 비교하면 우린 훨씬 행복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로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물론 연금이든 저축이든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삶의 구조예요. 도시에서 살면 은퇴 후 삶의 구조가 너무 허술해져요.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건강도 정신도 금방 무너져요. 전원 생활은 이 구조를 바꿔줘요. 땅을 돌보고 계절을 느끼고 이웃을 만나고 몸을 쓰는 일이 생기죠. 이런 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연구에서도 나와 있어요.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치매나 우울증 발병 위험이 확연히 낮아진다고요.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 부부는 그걸 경기도 시골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열면 산이 보이고 농길 걸으면 이름 모를 풀들이 흔들리고 마을 사람들 얼굴 보며 인사하는 것. 이런 게 다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거나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답이 도시라면 도시도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 한구석이 이제 좀 더 자연으로 가고 싶다고 속삭인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도시 떠나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편리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함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그게 바로 경기도 전원생활의 진짜 매력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제 준비 방법, 구체적인 비용, 주의사항 중심으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되 꼭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로망처럼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돈이에요. 집 한 채 팔면 되지 않나? 하고 가볍게 접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권하는 첫 번째 현실 팁은 총 비용을 절대 단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 계획이라면 최소 1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넉넉히 잡으셔야 해요. 물론 땅값, 설계, 시공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많은 분이 시골이니까 싸겠지라고 방심하다가 땅 매입비, 도로 개설비, 상하수도 인입비, 심지어 공사기간 동안의 숙소비까지 생각 못해요. 저희 이웃 중에는 계획보다 8천만 원 더 들어가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써버린 분도 계세요. 또 이미 지어진 전원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죠. 여긴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외형은 근사해 보여도 방수, 단열, 상수도 문제, 배수 설비 같은 게 시골에서는 규격 미달이거나 노후된 경우가 많아요. 도시처럼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매매 전 건축 전문가나 시공사에 반드시 진단을 의뢰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들더라도 훨씬 싸게 먹힙니다. 두 번째 생활비 문제입니다. 시골은 돈 안 든다는 말은 반만 맞아요. 경기도 외곽 시골살이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생필품은 읍내 마트가 비싸고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도 불편해요. 차 유지비는 필수예요. 저희 기준으로 보면 기름값이 한 달에 15만 원, 정비비나 세금까지 하면 연간 150만 원 정도는 넉넉히 잡아야 해요. 또 하나, 관리비는 적지만 연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겨울에 보일러 기름값이 장난 아니에요. LPG나 기름 보일러를 쓰면 한 달에 30만 원도 훌쩍 나갑니다. 땔감을 쓰면 싸냐고요? 장작 배는 노동력이 들어가고 사서 떼면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전기장판, 펠렛 보일러 같은 대안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이건 단순 거리가 아니라 응급 상황 대응력을 봐야 해요. 저희 동네는 읍내 보건소까지 10분, 시내 종합병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혈압약 타러 다니고 가벼운 진료 정도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오면 이 40분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실제 이웃 중 한 분이 새벽에 쓰러졌는데 119가 와서 시내 병원까지 가는데 50분 걸렸어요. 결국 손을 못 쓰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이 사례 보고 나서 노후 의료 대책을 다시 짰습니다. 보험을 갱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도 배우고 동네 주민들이랑 응급시 연락망을 만들어 놨어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도시에서는 이웃이 없어도 편해요. 편의점, 택배 배달 다 되니까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서로 돕는 게 삶의 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장례식이나 마을 일에 얼굴 안 비추면 금방 소문납니다. 그게 좋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전원생활 성공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봐요. 진짜로 사람이 좋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나는 조용히만 살 거야 하면 많이 힘들어져요. 반대로 마을회관 나가서 수다 떨고 이웃이랑 반찬 나누고 마을 일 돕는 걸 즐기면 정말 삶이 풍성해집니다. 저희 남편이 이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남 눈치나 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오히려 리더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가짐과 계획이에요.
전원생활이란 건 은퇴 후 낭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상이에요. 도시에선 돈 주면 해결되던 걸 몸으로 부딪혀야 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느린 걸 받아들이고 이웃과 섞일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첫째, 최소 1년은 주말주택이나 임시거주로 시험해보라. 많이들 땅부터 사자 하고 달려드는데 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동네 분위기, 이웃, 교통, 병원, 시장거리 다 체험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 계획을 냉정하게 짜라. 집값, 생활비, 예비비를 다 포함해서요. 집 짓다 돈 다 쓰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셋째, 커뮤니티에 열려 있어야 한다.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죠? 외롭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장례나 행사 때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 준비가 필요해요. 경기도 전원생활, 저희 부부는 정말 만족해요. 매일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손으로 직접 키운 상추로 밥을 먹고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잘 준비하면 최고의 은퇴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불편함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충분히 고민하고 직접 살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제가 전문가로서 또 실제 전원 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